요즘 팬데믹 때문에 온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 미국이 삽질하고 노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질병관리본부의 활약과 선진의료 체계로 국내 확진자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경제 전망도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5% 이상인데 경제 회복이 빠른 한국은 거의 마이너스 1%대를 조금 넘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뿌듯해야 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2019년 경제 규모 세계 12위, 유럽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중간입니다. 2019년 1인당 GDP도 27위로 소국가나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선진국 수준입니다. 군사력도 세계 6위, 반도체 조선, 자동차 건설, 정유, K-팝을 포함한 한류 문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반쪽밖에 안 되는 국토는 좁아 터지지만 인구는 5천만이 넘는 사실상 대국입니다. 요즘 많은 유튜버 영상들을 보면 국뽕에 빠져 정신 못 차릴 지경입니다. 이 행복한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는 일본을 조롱합니다. 잃어버린 20년, 끝이 없는 정부 부채 증가, 인플레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으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정부 부채의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정부 예산도 증가합니다. GDP 대비 250%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정부 부채는 이자만 10조엔 100조 원 수준입니다. 정부 예산의 30%를 채권 발행을 통한 부채로 채워지는데 부채가 누적되면서 이자 수준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 이자 수준은 경제가 성장하면 더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경제를 성장시켜 늘어난 세수로 메꾸자. 그래서 돈을 더 풀자라는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인플레가 정체되면 경제가 축소되고 세수는 줄어듭니다. 노인이 많은 일본은 노인을 위한 복지 예산이 정부 예산의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 예산 비율은 계속 늘어납니다. 노인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아베가 5%에서 10%까지 소비세를 늘려서 세수를 늘리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가 다시 침체되어 세수 증가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성장해도 이자가 증가의 문제고 축소되어도 세수가 줄어 문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고 미래가 없는 나라인 셈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계속 쪼그라드는 원인은 플라자 합의에 따른 부동산 버블 붕괴 등이 있겠지만 직접적 원인은 인구 감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버블이 꺼져도 아직 부동산이 비싸 사기도 어렵지만 히키코모리들은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는 일본의 진료 연애를 기피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결혼도 않고 태어나는 아기도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코로나로 많은 노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늘어나는 노인이 더 많을 거고 부양 부담은 늘어만 갑니다. 지금 청년들은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식을 안 낳았으니 세금 낼 새로운 청년이 모자랍니다. 미래에는 노인들을 부양할 젊은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것은 지금 누적되는 부채는 모두 미래의 청년들이 짊어질 빚입니다. 빚을 질 청년 인구의 감소, 일본 멸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많은 면에서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구 추이는 똑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의 인구 감소율은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일본의 출산율은 1.4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의 출산율은 1.0 수준이고 계속 더 감소해서 그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일본보다 더 빨리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한 손쓸 시기는 지났다고 하네요. 그나마 한국인은 일본 사람보다 전략적이고 문제 해결에 실리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있어 일말의 희망은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뭔가 하겠죠. 이미 늦었겠지만.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청년들의 부동산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수당을 늘리고 대학 등록금을 줄여 교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수당, 청년지원금을 노인연금보다 더 많이 지급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적극적으로 외국 이민을 받아들이고 외국인 차별을 없애 비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애를 낳지 않는 청년들은 세 부담을 강화하고 미래연금을 적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노인에 대한 혜택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늘어난 노인들이 계속 투표권을 행사해 노인들에게 유리하고 소수 청년들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노인들이 최대 정치 세력이 되는 거죠. 불쌍한 청년들의 미래는 더 암울해 보이네요. 아마 현재의 한국은 한국인에게 역사상 가장 좋았던 시기, 벨 에포크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일본은 미래의 한국입니다.